쉼없이 만두를 찍어내며 분주히 돌아가는 기계들. 만두는 겨울이 극성수기로 아침부터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만두는 총 180종이나 되는데요. 그중 주문에 맞춰 하루에 생산해야 하는 만두 종류만도 4~5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하루 종일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분량 보려고 이렇게 붙은 것도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떨어져서 분량이 안 나오니까 자동 포장이 하기가 쉽죠. 겉으로 얼핏 보기엔 모두 기계로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의외로 만두 생산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이렇게 성형 작업뿐 아니라 재료 손질과 포장까지 모두 인력이 필요한 작업의 연속입니다. 술 중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갈비만두가 있고요. 손만두, 왕만두류도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보통 생산량은 평균 17톤 정도가 평균 생산량이고 그다음에 최대는 한 23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반죽실. 만두 생산 스케줄에 맞춰 반죽을 만들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만두별로 피의 형태가 달라 해야 할 작업이 많습니다. 하루 한 평균적으로 한 300포대 정도 들어가고요. 네, 생산량이 많은 날에는 370, 80포대 정도 더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생산이 얼마나? 하루에 밀가루 생산량만 한 7,000kg, 많게는 7,000kg 만들고 평균적으로 5,000kg. 만두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밀가루가 모두 다릅니다. 4~5종류의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만드는데 소금과 정제수 외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유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온도를 재는데요. 이유는 온도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반죽이 질고 낮으면 또 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형에 적합한 피를 만들기 위해선 온도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반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평하고 긴 형태로 나온 것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성형팀에서 기계 작업을 할 때 너무 두꺼우면 피가 잘 안 들어가서 만두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그냥 적당한 두께랑 적당한 크기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절단까지 마무리되면 작업자가 성형실로 반죽을 이동하기 위해 보냉 박스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런데 반죽을 이동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네요. 뒤에 이제 수분이 있는데 수분기가 나가면 안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덮어서 이제 외부 이물이 이제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죠. 이곳은 배추 보관실입니다. 만두 소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배추다 보니 보관량 만두 어마어마합니다. 배추 시즌이 되면은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추후 선별해서 배추 사용하는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손질해가지고 사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추 여기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거는 약 4톤 정도 되고 있고요. 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만두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내에는 전량 손질하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그런 상품은 원재료의 상태를 알 수 없어 힘들지만 재료 작업부터 직접 합니다. 미리는 안 해놔요. 이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스케줄을 보고 그 들어갈 만큼 배추 손질을 해놔요. 신선도뿐 아니라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모든 재료는 당일 손질, 당일 작업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배추는 꽁지를 잘라낸 후 겉면의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버블 세척기에 넣습니다. 오늘 씻어야 할 분량만 10kg짜리 100박스, 300포기가 넘습니다. 배추의 선도 유지를 위해 찬물에서 세척해야 해 겨울엔 손이 시려 작업이 힘듭니다. 처음은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돼. 첫 번째까지. 왜냐면 위로 이게 가라앉지가 않고 위로 뜨니까 위에는 좀 만져주면서 씻어줘야 되고. 우리가 보통 배추를 달다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채소에 비해 사이사이 벌레가 참 많습니다. 또 겹겹이 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잦아 이물질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보다 더 여러 번 꼼꼼히 세척을 한다네요. 이번엔 시원한 맛을 내고 고기처럼 씹는 식감을 내는 역할도 하는 재료 무말랭입니다. 무말랭이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줘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불리면 오독오독한 식감이 사라져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손질 포인트입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죠. 3번, 4번 세척하고 그 다음에는 선별하고 약을 막 하얗게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사이로 말린 건무라. 일부러 이렇게 표백이 이런 거 안 하시는구나. 그게 없는 상태로 오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물에 불리는 과정이 끝나도 무말랭이 작업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작업자 둘이 서서 또다시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는 것일까요? 이물질 고르고 있거든요. 비닐이나 끈. 원재료에 공을 들이는 만큼 손 가는 공정이 참 많습니다. 작업장 다른 쪽에선 만두소에 넣기 좋은 크기로 곱게 간 두부를 냉장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두부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바로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는요 상해버려요. 포개 놓으면요 식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이를 띄우시는 거네요? 네. 찬바람이 일로 들어 냉장고 바람이 들어가야지만 식잖아요. 내놨을 때. 이렇게 매일 손질해야 하는 채소만 하루 40가지, 양념은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주문량이 밀려드는 철에는 정말 물 마실 틈도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같은 시각 만두 성형실. 만두소를 커다란 삽으로 퍼넣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를 맞추려면 1분에 한 번씩 삽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두소와 반죽을 넣은 성형기계가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1차 성형기계에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온 만두를 작업자들이 하나씩 동그랗게 말아 전통적인 손만두 모양으로 2차 성형을 합니다. 속도와 기술이 모두 필요한 작업입니다. 볼록하게 해야지 익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건 만두지만 날개도 잘 접어져 갖고요. 구멍이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구멍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신기하게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정말 모양이 일정합니다. 거의 만두의 달인이신데요. 냉동만두는 이제 한국인의 대표 간편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근 1년간 간편식 중 가장 많이 구매한 메뉴가 만두와 피자입니다. 구입 경험률이 무려 94.8%라고 하니 이 정도면 정말 국민 간편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형이 끝난 만두는 증숙실로 옮겨지는데요. 95도 이상의 증기로 익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두가 맛있게 익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소멸하게 됩니다. 증숙 후엔 차가운 바람으로 한 김 식혀주고 바로 영하 42도에서 급속 냉각이 진행됩니다. 40m의 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 동안 만두는 완벽한 상태로 냉동됩니다. 만두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물만두 같이 속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왕만두처럼 속이 많이 들어가는 만두의 경우는 최소 5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된 만두는 포장 라인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딱딱하게 언 만두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꽤 커서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라고 하네요. 급속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도 이하를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항상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치면서 빚고 찌고 식히고 얼려서 나온 만두가 숨 돌릴 새도 없이 마지막 과정인 포장에 들어갑니다.
예전엔 4인 가족 기준의 1kg짜리 대용량 포장이 많이 판매됐다면 요즘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200g대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링이라는 날짜라든가 우선보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골라내야 되고. 빠르게 오후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박스엔 빨간색 테이프를 붙이고 또 어떤 건 분홍색 테이프네요.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색색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박스에 똑같은 색깔의 테이프를 쓰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택배 쪽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제품을 안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제 테이프를 바르게 쓰는 거예요. 만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네네. 요즘 같은 성수기엔 시간 맞춰 물건을 출하하기 위해선 선 생산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냉동 창고에 보관된 만두 가격만 해도 자그마치 8억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만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숙주를 데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실 숙주는 손질하기 가장 까다로운 재료 중 하나인데요. 일일이 다듬어야 하고 또 데치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손질해야 하는 양만 해도 총 1000kg.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데친 후엔 주로 고급 만두의 소로 사용됩니다. 뜨거운 물에 데친 숙주는 빨리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혀줘야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뜨거워요? 한 70도에서 데쳐요. 조심해야 돼요. 뜨거워요. 뜨거운 열기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연 연기 속에서 하는 일이라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주가 물에 절어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1, 2분에 한 번씩 무거운 상자를 들어 물에 넣고 건져내는 작업의 연습입니다. 시간도 딱딱 맞추고 온도도 딱 맞추고 식감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온도가 잘못되면 이거 숙주는 비린내 나잖아. 소비자의 취향이 다각화되면서 만두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손질해야 하는 재료들도 많아졌는데요. 쭈꾸미는 빨판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여러 번 씻어줘야 하고 대부분의 해산물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동과 세척을 반복하다 보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손이 아플 정도로 시립니다. 냉동돼 있는 상태로 와서 하루 동안 해동하고 세척하고 찜기에다 작업할 거예요.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손질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더 많이 들지만 새로운 맛을 내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두 공장의 웬 떡일까요? 쫄깃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콘치즈도 그렇고 크림치즈도 그렇고 얘도 피자도 그렇고 거기엔 떡이 좀 들어가요. 쫄깃하게 씹는 식감을 주는 데는 가래떡만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한 번 만들 때마다 50kg 정도씩 사용하는데 통째로 들어가면 딱딱할 수도 있어 곱게 갈아 만두소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만두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인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신중하게 무언가를 골라내고 있어 자세히 봤더니 오도독 뼈네요. 뼈 같은 거는 구매하신 분들이 드시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히 보면서 선별을 해야죠. 근데 기계 초핑하면서 2차로 한 번 더 하고. 살 속에 박혀있는 뼈들은 기계로 제거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하루 작업량인 4톤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뼈 제거보다 더 힘든 작업은 냉동된 고기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 힘을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특히 손목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아프긴 하죠. 만두소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주로 뒷다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뒷다리엔 지방이 거의 없어 좀 뻑뻑한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 5% 정도의 비계를 같이 섞어 사용하는 것이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손질이 끝나면 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오전 치열했던 재료와의 전쟁을 끝내고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들어간 만둣국입니다. 가끔 이렇게 특식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종류의 만두가 모두 들어가 있는 푸짐한 만둣국이 나온다고 하네요. 또 만두 좀 넣어주세요. 네네. 교자. 네, 교자. 감사합니다. 만들면서 매일 보는 만두지만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선 만둣국이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계속 보니까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 만두 뭐 들어있어요? 저는 왕만두하고 왕교자요. 왕교자? 나 매운 갈비랑 쭈꾸미 같은 것은 들어왔네. 아, 쭈꾸미 만두? 맛있겠다. 만둣국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예, 만두 회사인데 만둣국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둣국 나올 때마다 좀 굉장히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점심시간 후 찾은 곳은 제품 개발실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180여 종의 만두 모두 이곳에서 개발됐는데 수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해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네요. 뭉치는 걸 좀 많이 테스트해봤어. 단맛도 약간 줄일까? 그냥 간이 아까 그거 먹은 것보다 세지? 네, 세요. 비고는데 이 정도면 완전 땡땡 뭉쳐 있어서 피 분리는 좀 심하지 않아? 벌 늘어나가지고.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만두를 개발 중입니다. 저는 여기서 식감이랑 그리고 참기름 향 조금 있어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가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감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뭉치고 있는지 그리고 피 분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게 모두 중요한 거여서 그런 거를 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완점을 찾았으니 이제 다시 만들어서 먹어봐야 합니다. 개발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두를 먹게 된다네요. 비율이나 재료량은 매번 수치화해서 정확도를 더 높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오차가 없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만두를 빚을 차례인데요. 최대한 생산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부터 크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4년. 이제 만두 빚는 일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모양, 이게 시각적인 부분도 현장이랑 일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현장에서 나왔을 때 또 똑같이 되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 많죠? 레시피를 수정한 만두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비건 만두는 고기가 없어 속에 있는 채소가 잘 뭉쳐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중히 먹어보는 작업자. 과연 잘 나왔을까요? 한 80%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맛을 좀 세밀하게 조절하고 아까 팀원들 얘기했던 거 반영해가지고 테스트를 더 해봐야죠. 이렇게 오랜 개발 끝에 탄생한 조금은 특별한 만두가 바로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콘치즈 만두입니다. 콘치즈 만두에는 다른 만두와 달리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마요네즈와 전지 분유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재료가 특별한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고기 같은 경우는 밑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합 시간을 길게 하고요. 그리고 뭐 두부라든지 식감이 연한 거 같은 경우는 배합 시간을 짧게 줘가지고 뭐 으깨진다든지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콘치즈 만두는 일반 만두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됐는데 요즘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옥수수와 치즈 등 각종 재료의 배합이 끝나면 성형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만두소를 성형기계에 채우면 자동으로 만두가 빚어져 나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발된 만두다 보니 모양도 삼각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만두끼리 서로 붙으면 터질 수 있어 기계에서 나오자마자 일일이 손으로 떼어줍니다. 장각 모양이 나와야 만두가 예쁘고 하니까 기계로 나오는 거
제품 하나하나 손으로 일정하게 모양 잡아서 작업해요. 겨울은 냉동만두 연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생산을 위해 성형 라인엔 베테랑 작업자들이 포진돼 있지만 생산량을 맞추려면 분주한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가 분주하게 오늘 배송량을 확인합니다. 빠르게 배송이 돼야 되니까요. 네, 냉동고에서 나온 물건들을 빨리 배송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가야죠. 요즘은 만두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K푸드 열풍의 선두주자로 한국 만두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홍콩 등지로 많은 양이 수출된다고 하네요. 이동 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20km, 130km 정도 되기 때문에 첫 집이 아무래도 수도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방을 내려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 내려가지 않으면 배송이 안 되는 거죠.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작업자들의 정성도 가득 담긴 만두가 전국 각지로 출발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벌써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찐빵을 만들기 위해선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공장에 나와 팥을 삶아야 합니다. 중간중간 봐주지 않으면은 뭐 팥이 타기도 하고 너무 되게 되기도 하고 질게 되기도 하고 20-30분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팥 상태를.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냥 그날 장사 망쳐요. 그래서 전에 한번 팥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냥 다 버렸어요. 빵 못 만들어요. 생각보다 팥을 삶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익히는 시간은 물론이고 소금과 설탕을 넣는 양까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정확한 맛을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팥의 상태에 따라서 양이 줄고 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소금과 설탕의 간은 양이 틀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만들던 찐빵을 지금은 아들이 대를 이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한눈 안 팔고 찐빵을 만든 세월이 올해로 40년째라고 합니다. 팥을 불에 올려놓고 난 후엔 찐빵 빚는 할머니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반죽을 마무리합니다. 사남매인데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온 그 역사에 같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경력이 그만큼 되는 거죠. 반죽을 미리 떼놔야 작업 속도가 빨라져 찐빵을 빚기 전에 먼저 반죽부터 떼어놓습니다. 반죽도 일일이 다 손으로 하셔야 되나요? 예전에 그 반죽 이렇게 띄는 어떤 기회를 잠깐 도입을 해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띄는 게. 근데 반죽을 그 기계에 띄니까 힘도 없고 쫄깃한 부분도 없고 맛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폐기 처분을 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람 손이 가야 찐빵이 맛있어진다네요. 그래서 아직도 기계의 도움 없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띄워보면 누구들이 쉽게 빵을 빚을 수 있으니까. 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 찐빵을 빚는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도착 후엔 손을 씻고 바로 빵을 빚을 준비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뭐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적게는 5년, 10년 뭐 이런데 이거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친구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리고 동네 선배 후배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뭐 가족처럼 지내요. 새벽에 삶은 팥은 아직 뜨거워서 빵을 빚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 삶아서 미리 식혀놓은 팥소를 이용해 오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한 팥을 방망이로 두드립니다. 겉에가 말라 있다 보니까
빵을 만들 때 팥이 튀어나와가지고 예, 망가져요. 그래서 좀 연하게 팥을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겉에 거만 작업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연하게 해놔야지. 네, 38년이란 세월이 가져다 준 노하우입니다. 성수 입장합니다. 성수 입장하는데 성수는 지금 입장했어요. 사람이어서 본격적으로 찐빵을 빚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반죽을 움푹하게 말아 팥소를 한 숟가락 듬뿍 넣으면 금세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충 넣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 손이 계량기보다 더 정확하다네요. 50g에서 55g 크기로 일정하게 빚어집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옛날 맛이 나. 제 맛이 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셔야. 그렇지. 기계로 하면은 이 쫀득한 맛이 안 나요. 이건 옛날 아주 전통 그 방식이에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찐빵의 성수기. 늦가을부터 겨울엔 하루 평균 10,000개의 찐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머니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다들 오래 있어요. 이 빵 자체가 재밌어갖고. 재밌으세요? 엄청 재밌잖아요. 일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네? 그래야 빵이 빵긋빵이 웃음이 나오지. 아, 그렇게 만드셔야 기분 좋게 만드셔야죠? 작품이 잘 나오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찐빵의 맛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팥이 삶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20-30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팥이 타거나 눌러붙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삶는 동안은 내내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놓고 기본 반을 하고 1시간 정도 볶은 다음에 꺼내면은 식혀서 빵에 집어넣으면 팥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찐빵이 만들어지면 꼭 거쳐야 할 공정이 있는데요. 바로 숙성입니다. 폭신하고 쫄깃한 찐빵의 맛은 숙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전 온돌에서 숙성하던 방식 그대로 바닥 부분에서 열이 올라와 천천히 찐빵 전체에 전달되도록 직접 주문해서 만든 숙성기입니다. 55도에서 60도 정도 온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네요. 얘는 숙성이 다 된 거고요. 이거는 금방 빚은 거. 새벽부터 삶았던 팥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후 작업을 위해 팥소를 그릇에 담아 얼른 식혀줘야 합니다. 조심해요. 많이 뜨겁죠? 엄청 뜨겁죠. 어이구.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종종 이렇게 또 들기도 하세요? 디기도 하고 뭐 비기도 하고 뭐 다치는 거는 뭐 거의 늘 있는 일이에요. 아이고. 네, 뭐 상처들이 많죠. 네. 뜨거운 팥이 닿았던 부위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만 불 앞에서 하는 일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팥을 삶는 일도 지금이야 날씨가 추워서 좀 괜찮다지만 여름엔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찐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팥소기 때문에 다른 과정보다 특히 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네요. 이렇게 팥을 한번 삶으면 커다란 양은 대야로 9개 정도가 나오는데 찐빵 5,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삶는 시간을 너무 적게 가지면은 구수한 맛이 없고요. 팥 삶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은 또 향이 다 날아가고. 팥을 경험해 보려면 한 2-3년 경험은 해야지
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10년 전, 10년 후 맛이 똑같아야 됩니다. 팥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0시 차 타고 오셨어요? 10시 차 탔다 이제 2시, 1시 반 차가 시간이잖아. 네, 팥 좋네요. 네. 망사 떨어에다 잡아달라니 지는 참 지금 보이고 좋은데. 하나요? 잘 여물었어요. 여물긴 달려버린데 좀 잔치. 요거 몇 마리 되세요, 어머니? 한 마리. 한 마리?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마리 얼마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근데 이렇게 무겁게 들고 오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 조금 남은 거 몇 마리만 여다 파는 거지. 요거 이제 5마리째 가져왔나? 힘이 없으니 조금 가져오지. 한 마리밖에 못 들잖아. 네.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오실 네. 때마다? 네. 손질된 팥을 대량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들고 오시는 것을 사기도 한다네요. 이렇게 팥을 조금씩 사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가마 정도 되는데. 네, 이 작은 자루들이 동네 분들께 구매한 팥들입니다. 뭐 한 가마씩도 가져오고 한 마씩도 가져오고 그냥 뭐 집에 심심하시니까 겨울에 팥 고르셔가지고 집에서 가져오고. 어머니가 자루 가져가셔야죠. 이따가 들리세요. 들어가세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세월만큼 정도 쌓였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 일어나지. 그런데 무슨 순서일까요? 일 과정은 똑같은데 한 가지 일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야 또 운동도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이곳저곳이 결리는데요. 그래서 찐빵을 찔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일어나서 잠깐 허리도 펴시고 하신다네요. 찐빵은 요즘도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가마솥에 옛날 방식 그대로 쪄내고 있습니다. 찐빵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90개 들어가지요. 90개요? 예. 와, 그러면 한 번에 찔 때마다 5개씩 하면은 450개씩 계속 찌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면 찌죠. 가마솥에서 20분 정도 쪄내면 맛있게 익는다고 하네요. 뽀얗게 부풀어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찐빵은 만드는 과정이 참 단순한데요. 반죽에 팥소를 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누구나 맛을 낼 수는 없다네요.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전통 방식을 지켜가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상태를 확인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니 군침이 도는데요. 저 어렸을 적에 찐빵이 참 귀했는데 그러고 보니 먹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팥의 어떤 상태도 볼 겸 빵 반죽에 간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먹어봐야지 소비자들한테 팔 수를 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지 않고 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이거 맛있다고 사가라고 하시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항상 매일 뭐 한 5-6개씩 먹어보고요. 찐빵이 어느 정도 식으면 주문 들어온 택배 물량을 포장해야 합니다. 택배 마감 전에 포장을 마쳐야 해서 작업자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정신없다고 하네요. 팥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이 돼 있어요. 팥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안 식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식히다 보면 겉에만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팥이 위로 나오기 때문에 더 빨리 식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집혀서 뒤집어서 예. 마지막에. 네네. 오늘 포장해야 하는 택배 물량은 150에서 180박스 정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밖에 찐빵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분의 50% 정도는 모두 오래된 단골 손님이십니다. 뭘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 여럿이 놀아먹어야지. 여기까지 먼 데서 왔구만. 여주에서 왔구만. 차 끌고. 그렇게 멀리서까지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요. 내가 수년 전부터 이 집만 다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가 그리고 또 3살 때부터 계속 먹었는데 좋아해서 여행 올 때마다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시는데 너무 그런 손님들한테 감사함을 느끼죠, 저희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마친 작업자가 들어간 곳은 팥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습기가 많으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야외에 두면 향이 사라져 저온 창고에 보관한다는군요. 저희가 이제 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한 9개월 정도 썼는데 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넣으셔. 그래가지고 금방 푹푹 들어가요, 여기 팥이. 이게 가격대로 따지면 여기 안에 꽉 채우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물량이 들어가요. 하루 종일 작업하느라 녹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팥을 가마솥에 들고 나온 이유는 내일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내일 사용할 팥을 저녁에 미리 손질해 놔야 합니다. 하루에 이거 한 3푸대 정도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한 번 작업할 때 한 푸대 반 정도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팥 씻기가 쉬워 보여도 의외로 어렵다고 하네요. 단순히 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1차 작업은 무거운 팥을 서너 번씩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겁니다. 다음엔 조리질까지 해야 하는데요. 세척과 이물질 제거를 해서 판매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다시 조리로 일일이 걸러줘야 합니다. 한 가마 씻고 나면은 뻑적지근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 와서 이거 한 가마 씻으라면 다 안 한다 그랬고요. 그 정도로 이게 조리 작업이나 세척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엔 바가지로 조심스럽게 밀어줘야 완벽하게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제 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이 보이죠? 어디? 여기. 보시면은 돌이 여기 보이죠? 네. 이런 자른 돌들도 구분이 가능해요. 자, 이제 선별 과정을 거쳤지만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돌이 나와가지고 소비자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00%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리 팥을 쌓는 그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깨끗하게 손질한 팥은 내일 새벽 삶는 작업을 쉬이 할 수 있도록 솥에 부어 준비해 놓습니다. 포장실에선 택배 포장 마무리 중입니다. 권총, 이거 나이트 안 바꿨지? 나이트 다시 찍어야겠다. 이거 뒤로 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저희는 항상 당일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보내드린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날짜에 문제가 생겨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한 말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니까. 식품이다 보니 신선도도 중요하고 맛이 최상인 상태에서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세운 원칙인데요. 그래서 작업 스케줄은 더 빡빡합니다. 오늘 주문받은 택배 물량을 전부 발송하고 나서야 새벽 5시에 시작한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빚은 찐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자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앞으로도 뭐 한 30년, 50년, 100년까지 노력하겠습니다.